안녕하세요. 보디헤어 플란트 유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 시 발생하는 후두부 흉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이 흉터가 없는 수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닙니다. 피부는 진피 이상의 깊이로 피부 결손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흉터가 남으며 이 흉터가 육안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절개 모발 이식은 20cm가량의 선형 흉터가 남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기 쉬우며 비절개 모발 이식은 작은 원형의 흉터가 남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사례를 보면 어떤 환자는 후두부의 비절개 채취 자국이 잘 보여 절개 흉터보다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비절개 모발 이식은 작은 펀치를 사용하여 채취 부위의 모낭을 하나씩 얻어냅니다. 이때 펀치의 사이즈, 모양, 회전 방식에 따라 후두부의 흉터가 다르게 남습니다. 사진은 적절한 크기의 펀치를 사용했을 때의 두피 상태입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시 사용하는 펀치의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사이즈의 펀치를 사용할수록 채취 모낭의 사이즈가 커져 쉽고 빠르게 높은 생착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이즈로 후두부를 펀치할 경우 인접 모낭이 손상되어 후두부 탈모와 큰 흉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큰 펀치와 작은 펀치를 사용했을 경우의 후두부 상태의 비교입니다. 즉, 후두부 모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식 모낭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최대한 작은 직경의 펀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펀치 끝날 부분의 모양과 펀치 회전 방식도 후두부 흉터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원통형 펀치를 단일 방향으로 고속 회전시키는 것보다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모양의 펀치를 교차 회전시키는 방법이 채취 부위의 두피를 덜 손상시키며 흉터를 최소화합니다. 다만 오른쪽 방식의 경우 두피 손상이 왼쪽에 비해 적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보디헤어 플란트에서는 당연히 수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두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른쪽 채취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전에 비절개 모발 이식을 받았던 환자들이 재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의 환자는 10여 년 전 타원에서 비절개 모발 이식 3,000모를 채취하였으나 생착률이 떨어져 이후 본원에서 비절개 4,000모를 이식한 환자입니다. 10년 전 4,000모를 채취한 부분이 후두부 위쪽에 블럭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본원에서 4,000모를 채취한 후두부 하부와 수술 후 두피 상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펀치로 모낭을 채취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두꺼운 모낭을 얻어 수술 직후에는 좋을 수 있으나 채취 모낭에 인접한 모낭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 채취 부위에서 추가적인 모낭 채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 직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만족스러울지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추가적인 수술이 가능할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거의 볼 수 없지만 10여 년 전에는 터키 등의 나라에 가서 관광을 겸해 5,000모에서 10,000모 가량의 대량 이식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이 수술 직후 5년가량은 만족할 수도 있는데 결국 10년 이상이 지나 추가적인 탈모가 진행되었을 때 재수술을 위해 후두부 상태를 확인해보면 이미 후두부가 초토화되어 후두부에 남은 정상 모낭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평균 8만에서 9만 모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며 일생 동안 10,000모가량의 모발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생 어디까지 탈모가 진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모발 이식 시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이식을 위해
후두부의 가용 모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부분의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